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진에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뭐 컴퓨터 쪽에서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용도들이 있어서 딱 사진만 놓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나스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 며칠 좀 이래저래 파란만장한 그 주간이었어요. 저희 작업실에 전기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요. 전열기구 쓰다가 잠깐 좀 쇼트가 난 것 같은데 그 다음번부터 컴퓨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전원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사이에 하다 보니까 나스가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전기 공사를 한 것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전원 불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꺼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좀 문제가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 불안해서 새로 장비를 구매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시놀로지에서 나온 디스크 스테이션 DS1520 플러스입니다. 요게 나스 저장 장치예요. 나스는 이제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하드디스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거의 컴퓨터에 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안에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하드디스크를 네트워크로 중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1515 플러스라고 했던 시놀로지 나스예요. 요거 쓴 지가 거의 이제 5년이 넘지 않았나 싶네요.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불거져서 중요한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요거 다음 버전인 1520 플러스 버전을 구매했어요. 얘 데이터를 여기로 다 옮겨 탈 겁니다. 물론 이건 껍데기만 샀고요. 이 하드를 그대로 옮긴 다음에 복구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살리려고 해요. 장비만 소개시켜 드리면 조금 섭섭하니까 오늘은 그 사진 데이터 보관 방법 혹은 중요한 데이터 보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는 조금 오래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디지털 사진 작업을 완성했던 시기가 98년도입니다. 그때는 필름으로 촬영한 것을 다시 스캔을 떠서 그걸 이용해서 포토샵을 이용한 작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8년 그 이전부터 쌓여온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과제했던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CD-ROM으로 저장하는 저장 매체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CD로 구워서 보관했었는데 그때도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CD로만 거의 한 200~300장 정도를 저장해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려고 열다 보니까 CD가 한 6~7년 정도 지나면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때부터 하드디스크로 옮겨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백업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해 왔어요. 데이터를 보관하기에는 용량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는 하드디스크보다 더 좋은 매체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해서 개별로 잘 백업을 떠놓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장하긴 좋은데 얘를 다시 가져다 쓰기에는 참 번거로워요. 그렇다고 외장하드를 여러 개 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용량 10TB짜리 하드디스크 하나를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드디스크는 대단히 불안한 저장 매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에 물려있는 경우면은 랜섬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외장하드 형태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레이드를 구성해서 여러 개의 하드에 분산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이드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갈아탄 지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드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버라든지 컴퓨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사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레이드는 여러 개의 그 등급이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레이드 제로는 하드디스크 두 개를 하나의 데이터를 나눠서 넣어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하드디스크 쓰기 때문에 속도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드 하나만 나가면은 다 날아가요, 데이터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레이드 1은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를 그대로 카피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하드가 동시에 나가지 않는 한 데이터의 보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용량에 대한 손실이 되게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1테라짜리랑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합쳐서 1테라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나머지 1테라는 백업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레이드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5는 하드디스크 4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넷 중에 하나만 하드가 고장이 나면 완벽하게 데이터를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가면 75%인가요? 그 정도까지 완벽하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속도도 나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레이드 5를 저는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를 써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써봤는데 뭐 레이드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레이드가 불편한 게 컴퓨터 한 대에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편리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요 NAS라는 형태가 편리합니다. NAS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인 디바이스로 작동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NAS를 셋업해서 제 데이터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제 업무적인 거나 또 개인적인 그 당근조 실험실에서 쓰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용도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코업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NAS는 기본적으로 CPU와 메모리가 있는 하나의 컴퓨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OS를 깔아서 좀 더 작은 형태의 PC에 좀 더 많은 이 데이터 쪽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PC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따라서 뭐 리딩 라이팅 속도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걸 전송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장되어 있는 OS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범용 그 OS는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는데 무겁고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데이터 운영에만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분투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 시놀로지에서 만든 DS라는 운영체제, DSM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NAS를 사보고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OS를 써봤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시놀로지가 OS가 제일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응용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아서 계속 시놀로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얘가 한 2번째 정도 되고요. 얘가 3번째 시놀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쪽도 몇 번 써봤는데 뭐 대부분 한 번 사용하고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자 모드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되게 불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잘 사용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집 바깥이나 뭐 사무실이나 다른 공간에서도 접속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NAS가 편리하기는 해요. 오늘은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얘기만 좀 해드렸고요. 저장에 대한 얘기도 좀 했어요. 데이터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시면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거, 하드 하나로 저장하기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면 NAS를 이용해서 레이드를 구성해서 고용량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고 있는 얘는 5베이짜리예요. 하드디스크 5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총 3테라짜리 5개가 들어가서 15테라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업이라든지 페널티 정보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2테라 정도? 10테라 좀 넘는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저장 매체 중에서 얘가 제일 안전한 저장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작업이 완료된 것들은 항상 이쪽으로 백업을 떠놓고
외부에서도 필요하면 접속해서 쓰고 안에서도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꼭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고요. 주의할 점은 얘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만 쓰면 얘는 24시간 꽂혀져서 전원이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불안하거나 끊어지면 이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하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써야만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랑 쓸 때는 항상 UPS라는 전원 공급 장치를 같이 사용합니다. UPS는요, 배터리 팩에 어느 정도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만약에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UPS가 자동적으로 시그널을 얘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얘가 전기가 불안하네, 그리고 시스템을 정상 종료시키는 모드로 해서 정상 종료를 시키죠. 정상 종료시키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2-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UPS가 그동안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종료가 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요. 전기가 전압이 들락날락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중간에서 필터링해서 좋은 전기를 공급해 주거든요. UPS 장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요 정도 용량을 쓰는 거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나스를 사용하실 때는 꼭 UPS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UPS를 셋업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CD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장하는 거는 수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CD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거든요.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따로 별도로 잘 보관해 놓으면 계속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나 혹은 강한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가거나 자기장 정보는 쉽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그 하드디스크가 수명이 다하거나 에러가 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레이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고 하드가 동시에 5개 나갈 확률은 하드 하나가 고장날 확률보다 정말로 낮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5개 분산해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만약에 하드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하드만 교체해주면 예전 데이터가 다 100% 복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 저장해 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한계는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우드에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아마존 클라우드나 혹은 뭐 애플 클라우드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데 저장해 놓는 게 제일 좋은데 걔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죠. 1년에 얼마 이상 데이터가 꾸준히 나가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나스를 하나 구성하려면은 케이스가 100만 원이고요. 요 5개 하드디스크만 해도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10TB를 지금 구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면은 1년에 한 2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10년 정도를 보관할 수 있다면 얘 수명도 뭐 한 10년 정도면 잘 쓰는 거니까 비슷하게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용량이 아주 크지 않으시다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게 직접 나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직접 나스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로 세팅해 줘야 될 것도 많고 관리해 줘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대신에 클라우드로 올라가 있는 정보들, 특히나 구글이나 이런 공용망에 올라가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작권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나스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요거 오픈박스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하드를 옮기고 그 데이터를 리빌드업 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추가 기능이 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온 거겠죠.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박스가 있고요. 이쪽에 이건 뭘까요?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요즘 포장
포장에 대한 환경이 이슈가 돼서 이런 비닐도 많이 생략하는데 아직은 비닐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가 하나 더 있네요. 이 상자에는 전원 아답터, 그리고 랜 케이블 2개, 랜 케이블 2개, 그리고 뭐 매뉴얼 라블랭이가 있네요. 그리고 얘를 하드디스크를 열 때 사용하는 키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하드디스크 쓸 때 조일 때 쓰는 나사, 그리고 박스네요. 아휴, 그리고 종이 박스가 있고요. 드디어 나스가 안에 있습니다. 야, 나와. 이 안에는 뭐 별게 없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포장해놨네. 생각보다 가벼워요. 저게 지금 현재는 하드디스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케이블 이렇게 많이 발라놨을까? 포장을. 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짜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원가 절감의 분위기가 보이네요. 이때는 이게 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면에 하드디스크 렉은 5개 있는 거 동일하고요. 파워 버튼 있고 USB 포트 있고요. 이 USB 포트에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그 네트워크 프린터로도 전환이 돼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전원이랑 하드디스크 LED가 이쪽으로 갔네요. 이쪽에 위에 있었는데. 그리고 뒷면에는 뭐 파워 버튼이랑 네트워크랑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밑면에는 SSD를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얇은 형태의 SSD를 낄 수 있어요. 요거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추세인데요. 요 SSD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캐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캐시를 넣어서, 나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나스를 SSD를 추가하면 얘가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해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준답니다.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요번에 한번 써볼 계획인데 아마 요거는 좀 이따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키가 같나 모르겠네요. 키가 같으면, 키는 같네요. 요렇게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길 건데요. 슬롯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열려있네.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을래나? 그대로 꽂아도 될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앞에 모양이 좀 바뀌어서 설치가 그대로 될래나? 안 되네요. 하드를 하나씩 다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많아졌네요. 자, 일단 하드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드디스크 이전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옮기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슬롯 번호별로 넣었어요. 하드디스크 위치가 바뀌면 데이터가 꼬여버립니다.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라벨링 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드디스크 몇 번 하드디스크인지, 그리고 같은 슬롯에 꽂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고 나서 잠가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간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정말로 골치 아파집니다. 하드 전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용량은 될 수 있으면 같은 용량의 하드디스크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어서 하나를 2TB짜리를 꽂으면 나머지 다 2TB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은 용량으로 넣으시는 게 활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드를 하나씩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죠. 요 3TB짜리를 빼고 5TB짜리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리빌드를 해서 복구를 시키고, 복구가 완료되면 2번 하드, 복구가 또 완료되면 3번 하드, 4번 하드, 5번 하드, 6번 하드, 5번까지밖에 없죠 얘는. 5번 하드까지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다 끝나게 되면 5TB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총 용량이 25TB까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보관과 안전을 위해서 백업본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는 못 쓰지만 그래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연결해서 리빌딩을 해야 돼요. 전에 있던 셋업도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이제 하드디스크 새로 넣었으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작업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적게는 뭐 한두 시간에서 많게는 뭐 한 7, 8시간까지도 걸려요. 물론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갔을 경우에 보통 한 7, 8시간씩 걸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고 갈게요. 마지막에 한번 잠깐 빠르게 어떻게 복구되는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나스에 대한 뭐 스펙이라든지 뭐 어떤 나스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거예요. 뭐 스펙 읽기 이런 거 저는 스펙을 잘 외우지도 못하고요. 보고 읽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스펙이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선택한 거는 시놀로지라는 요 제품 거고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OS라든지 여러 가지 가성비가 좋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장비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나 뭐 또 뭐 데이터 저장, 뭐 보존, 보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꽤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계속 올라오니까요. 제가 자꾸 이 공수표를 남발한 것들이 많아서 만들어야 될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정리하면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